안녕하세요. 동네 수의사입니다. 오늘은 혈액 검사에 대해서 보호자분이 아실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강아지나 고양이 혈액 검사를 하러 가면 동물병원에서 혈액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그 용어가 조금 일반인에게는 생소하고 또 혈액 검사가 정확하게 뭔지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간단히 요약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은 혈액 검사는 혈청 검사가 있고요, 혈구 검사가 있습니다. 혈청 검사는 케미스트리 검사라고 해서 이거는 간이나 신장이나 단백질이나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몸속에 있는 장기의 기능을 검사하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혈구 검사는 뭐냐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강아지, 고양이의 어떤 컨디션을 체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 검사와 혈구 검사를 합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혈액 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혈청 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보통 우리가 마취하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하는 부분이 간 수치랑 신장 수치예요. 근데 왜 간 수치하고 신장 수치가 중요하냐면 마취를 할 때 약물이 들어오게 되면 간에서 해독을 해서 신장에서 배설을 시키는데 그 간하고 신장의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아무래도 마취를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간이랑 신장 수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 수치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GOT, GPT, ALP, ALT 이런 식으로 그렇게 생긴 애들이 다 간 수치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TBIL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높게 되면 간에 문제가 있어서 황달이 생기거나 했을 때 그 수치가 높아지는데, 황달이 뭐냐면 간에서 담즙을 배출하는데 그 담즙 배출에 문제가 생기면 황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수치는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BUN, 크레아틴 요 두 가지고요. 보통은 이제 신부전을 평가할 때 크레아틴 수치가 되게 중요해서 크레아틴 수치에 따라서 신부전 1단계, 2단계, 3단계 그렇게 나누고요. 크레아틴 수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신장이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양쪽에. 근데 이 신장이 이제 망가지게 되면 이게 하나가 다 망가지면 50%가 망가지는 거고, 한 개가 다 망가지고 요 반이 망가지면 25%잖아요. 그래서 한 개가 다 망가지고 요 반이 망가지면 75%인데 75% 이상 신장이 망가지게 되면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갔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신부전이 많이 진행되어 있고 신장 손상이 생기고 있는 데라서 그걸 좀 더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검사가 SDMA 검사라고 해서 신장 조기 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SDMA 검사는 신장이 40%부터 손상됐을 때부터 감지가 되고, SDMA 검사는 이제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크레아틴 수치가 올라가기 전에는 신장의 어떤 손상 여부를 판단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제는 SDMA가 있어서 이제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도 건강검진을 하실 때 원장님이 SDMA 검사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그게 신장 콩팥하고 연관이 있구나, 그거를 손상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그 SDMA 검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건강검진 하실 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신장 질환이 많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SDMA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수치 TP라고 나오는데 보통 토탈 프로테인의 줄임말이고, 보통은 이제 강아지가 이제 좀 몸이 쇠약하거나 강아지 상태가 안 좋게 되면 단백질 수치가 좀 떨어지고요. 칼슘 수치 CA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P는
인수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검사도 하게 되는데, 전해질 검사는 보통 케미스트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트륨, 칼륨 아시죠? 그래서 생물 시간에 배운 나트륨, 칼륨이 전해질 펌프 역할을 해서 나트륨이 높은지 칼륨이 높은지에 따라서 전해질의 불균형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ALB는 알부민이고요. 보통 알부민은 간하고도 좀 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불린은 뭐냐면 항체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몸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항체 이상이 생기면 글로불린 수치를 한번 참고해 보기도 하고, 글루코스 GLU, 그거는 이제 혈당 수치겠죠. 이게 만약에 정상 범위보다 높으면 아무래도 당뇨병이나 이런 걸로 의심해 볼 수 있고, 만약에 애가 금식을 하고 혈액 검사를 했는데 혈당 수치가 되게 높다고 하면 요 당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서 당뇨가 있는지 한번 더 체크를 하게 되고요. CBC 검사는 이제 보통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RBC고요. RBC는 뭐냐면 적혈구 수를 말하는 거고요. 그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게 PCV. PCV는 혈구의 용적인데 뭐냐면 피 속에 그 적혈구가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있는지, 만약에 빈혈이 심하면은 PCV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알 수 있고, 만약에 PCV가 높게 나오면은 탈수가 있어서 피가 약간 끈적끈적하게 농축이 돼서 PCV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WBC는 잘 아시죠? WBC는 이제 백혈구 수를 말하는데, 이 백혈구는 몸에 염증 반응이 있거나 했을 때 높아지게 되는데, 이 백혈구도 말 그대로 아주 염증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보통 작은 국소적인 염증이나 염증 초기에는 백혈구 수치가 그렇게 막 민감하게 올라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선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CRP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보통 CRP 수치를 먼저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것도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DMA처럼 CRP도 백혈구 수치의 어떤 선제적인 수치라서 CRP가 먼저 올라가고 시간이 지나면 백혈구가 올라가기 때문에 초기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때는 CRP 검사가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LT는 뭐냐면 혈소판수거든요. 이거는 혈액 응고하고 연관이 있고요. 보통 이제 수술 전에 출혈이 많은 수술이나 그리고 또 기본적인 수술도 좀 출혈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피가 잘 응고되는지 지혈장애를 체크할 때 혈소판수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도만 이해하시면 아마 거의 아주 똑똑한 보호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 되게 어려운 거 설명 많이 드렸는데 그래도 귀에 좀 넣어 놓으시면 나중에 동물병원 가셨을 때 원장님이 혈액검사에 대해서 막 CRP가 어쩌고 막 설명하실 때 그래도 귀에 조금 들어오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